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는 이번 일에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째 대국민 사과문에서 밝힌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어제 변호인으로 선임돼서 법리 검토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연관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후에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가 바람직하고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면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어제 11월 15일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이 두 언급에서 나타난 입장 차이는 사뭇 커 보입니다. 11일 사이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듯 입장이 변한 이유 정말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측은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젠 검찰 수사나 하야 요구에 대해서 버티기 모드로 입장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100만 개 이상의 촛불이 서울 도심을 메웠을 때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는 청와대 입장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민심이 떠난 정부는 그 어떤 정책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정권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로 전이되는 것 같아서 정말 근심스러운 아침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검찰이 원래는 사실 이 15일, 16일, 양일 아니면 17일까지도 하겠다. 지금 검찰 대통령을 조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의 입장을 보면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야권의 그 퇴진 요구와 그 탄핵 추진에 맞선 그 시간 벌기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이 당장 이제 그 최순실 씨 기소 20일까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를 두고 일단 그 조사를 미뤄서 이 최순실 씨와의 그 공범 관계 확정 등을 좀 피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난 대선 때 그 법률 특보를 지낸 유영하 변호사를 이제 그 박 대통령은 그 변호인으로 그 선임을 했는데요. 이 검찰의 오늘 조사 일정 물리적으로 어렵다. 사실상 거부를 했죠. 유영하 변호사 어제 그 검찰청사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변론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일단 오늘 검찰 조사는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고요. 나아가서 그 박 대통령의 그 조사는 모든 그 사실관계가 그 확정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상 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서 이제 그 조사가 필요한 건데
오히려 그 순서를 좀 거꾸로 하자는 것이죠. 예. 또 대면 조사의 수는 뭐 최소화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사실상 그 검찰 조사에 그 바로 응할 뜻이 없음을 이제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검찰은 어제 그 입장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박 대통령 조사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하다. 오늘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내일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지만 관찰 여부 쉽지 않아 보이죠. 이 김수남 그 검찰총장도 어제 이 신속하게 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과연 이제 검찰로서는 뭐 어떤 방법이 있을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검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내일이죠. 17일이죠. 내일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본격화되고 이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이 수사에 상당히 압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쨌든 검찰도 뭐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아요. 지금 검찰 수사에서 최순실 씨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 잇따라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네, 맞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지금. 네, 이거는 예. 뭐 검찰이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는데 보도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 검찰이 사실은 그걸 흘려줬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이 검찰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이기도 하죠. 예. 네, 그래서 일종의 뭐 박 대통령의 그 조사 거부에 대한 그 검찰의 뭐 압박일 수도 있겠는데 이 검찰은 그 정호성 그 전 청와대 그 부속비서관의 그 휴대전화에서 이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최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이제 그 일부 문건과 관련해서 이 최 선생님께 그 컨펌 즉 확인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이제 그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때로는 빨리 확인하라 이런 취지의 그 문자도 보냈다고 하는데요. 예. 이 검찰은 이를 그 박 대통령의 그 연설문이나 그 정부 인사를 비롯한 기밀 자료 등을 그 최 씨에게 그 유출하도록 지시한 것을 이제 보고 있다고 하죠. 또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의 그 휴대전화에는 이 최순실 씨가 이 박 대통령의 그 해외 순방을 앞두고 국무회의를 하고 가는 게 낫겠다. 예. 이러면서 박 대통령의 그 일정을 사실상 그 지시하는 내용의 그 통화 녹음 파일도 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검찰 조사 결과 이 최 씨가 말한 대로 국무회의 일정이 그 잡혔다고 하네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조선일보에 보도가 된 건데 네.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최순실이 삼성에서 받은 돈으로 독일에서 호텔과 주택을 샀다. 네, 완전히 예? 뭐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다는 얘기인데 예. 이 역시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예. 삼성은 그 지난해 9월과 그 10월 최순실 씨 모녀가 독일에 세운 스포츠 컨설팅 업체 코레스포츠 지금은 이제 그 비덱 스포츠라고 이름을 바꾸었죠. 여기와 이제 그 컨설팅 계약을 맺고 그 280만 유로 당시 환율로 한 35억 원 정도 되는데 이를 이제 송금을 했습니다. 2020년 그 도쿄올림픽 그 승마 유망주 육성을 위한 그 명마 구입 및 그 관리 현지대 그 참가 지원비 등의 그 명목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돈, 이 지난해 11월 이 비덱 스포츠 명의로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호텔 매입에 55만 유로, 7억 원 정도가 사용이 됐고요. 예. 딸 정유라 씨 명의의 그 개인 주택 등 그 부동산 매입 등에 쓰였다고 합니다. 예.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며칠 전 그 검찰 조사에서 이 승마 유망주 육성 자금으로 줬는데 최순실 씨가 마음대로 썼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 검찰은 그러나 그 삼성이 이 박 대통령 그 측근인 그 최 씨의 그 영향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돈을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가운데 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문재인 전 대표 이 박 대통령에 대한 전국적인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사실 이제 어제 그 추미애 대표가 박 대통령과의 이제 그 면담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예. 이를 이제 그 취소를 했는데요. 문재인 그 민주당 전 대표 어제 그 기자회견을 갖고 그 대통령이 그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그 전국적인 그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이제 후보들은 그 퇴진 투쟁 뭐 이런 말도 하던데요. 이 문재인 전 대표 모든 야당과 그 시민사회 그 지역까지 함께하는 그 비상기구를 통해서 그 퇴진 운동의 그 전 국민적인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추미애 민주당 대표 또한 어제 그 야권과 시민사회를 그 포괄하는 그 비상시국회의 구성에 나서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와대 그 정영국 대변인 하야나 그 퇴진 가능성을 말할 때가 아니라면서 사실상 야권의 그 퇴진 주장을 좀 일축했다고 하죠. 그 새누리당 비박계도 비상시국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지금 구성을 거의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이 비박계들이. 새누리당도 예. 정말 이제 정말 이
참 4분 5일인데요. 예. 새누리당의 그 비상시국위원회 그 준비 모임, 이 김무성 전 대표와 그 유승민, 심재철, 정병국, 나경원, 예. 조호영, 강석구, 김재경 의원, 그리고 남경필, 원희룡, 김문수, 오세훈 전 현직 지도지사 그 12명으로 그 예. 대표자 회의를 구성을 했고요. 사실상 그 당 지도부와 그 별도의 그 비박 지도부를 이제 꾸린 셈이죠. 예. 이에 대해서 이정현 대표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4명의 그 전현직 지도자를 겨냥해서 다 합쳐도 지지율이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네. 나의 퇴진을 이야기를 하느냐.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통령 노려가기에 따라서 다시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이정현 대표 어제 그 삼선 의원 그 간담회를 이제 개최를 했지만 24명의 삼선 의원 가운데 안상수 의원만이 그 제 시간에 도착을 해서 예. 간담회 결국 무산이 됐다고 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요즘 새누리당을 보면은 정말 복잡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는 비박계 의원들이 비상시국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상 이정현 지도부가 아닌 별도의 지도부가 꾸려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지 친박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새누리당이 새누리당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가 꾸리고 있는 최고위원회가 있고요. 또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 꾸리고 있는 위원회가 있고 이제 비박계도 위원회를 꾸리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꾸리고 있는 위원회는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소위 요새 많이 말하는 한 지붕 두 가족 예. 그 표현이 저는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비박계에서 그런 기구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구 지금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비박계 최고이다 뭐니 이런 얘기하면서 한 자리에 모여 있지만 저는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또 갈라지고 흩어질 게 저는 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우리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닙니까? 친구가 궁색하고 어려움에 빠지니까 너랑 안 놀아 하는 경우가 지금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12년 전 우리 천막 당사 때보다 지금이 더 전 큰 위기고 그때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국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서 별도의 지금 대표자 회의를 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당을 더 혼란과 분열로 빠뜨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게 바깥에서 보면 참 착잡은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전 사실 이번 사안이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비리 의혹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상황이 또 이렇게 되기까지 친박들도 좀 잘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친박이다 비박이다 따질 거 없이 정말 왜 새누리당은 정말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정말 석고 대제 얘기까지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해야 하는 마음으로 이 시국을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정현 대표라든지 또 가장 친박과 가깝게 행동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제약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정우택 의원께서도 대권 잠룡 중에 하나로 꼽히십니다만, 예? 이정현 대표가 지지율 10% 넘기기도 전엔 어디서 대권 주자란 말도 끄집어내지 마라. 이게 상당히 감정적인 대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저께 제가 보니까 이정현 대표가 좀 감정적 대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정현 대표도 여러 가지 이정현 대표에 대해서 언급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 속이 상했던 것이 어저께 감정적 표출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서로 이렇게 감정적 싸움으로 가서 무슨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하나 여쭤볼게. 지금 그러면 이정현 대표도 이 버티기 모드에 지금 들어갔다 이런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보면은 청와대도 지금 이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많이 실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이거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우리 정무택 의원께서는? 저는 버티기 모드를 여태까지 사실은 이정현 대표가 좀 그런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12월 20일까지 그 전에는 하여튼 거국내각이 먼저 구성이 되든지 아니면 이런 12월 20일까지 아주 시한까지는 자기는 그만둔다. 이제 한 달 남짓 빼기는 자기는 더 하지 않는다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버티기 모드로 봐야 될지는 조금 의문이고요. 예. 다만 지금 아까 청와대 말씀을 하셨는데 예. 청와대가 어저께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 예.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다 그렇게 실렸습니다. 말씀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예. 저는 현 시점에서의 하야 지금 당장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거 저는 두 가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지금 당장 내려온 것은 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만두면 60일 내에 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금의 국정 혼란의 이런 모습은 저는 제 눈에 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의혹만 부풀어져 있지 대통령도 지금 수사를 받아서 자기도 진술할 해명할 일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저 수사 중에 있는데 내가 하야한다. 그거는 아마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 하야나 퇴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거국내각 구성을 통해서 우선 이 돌아가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하야를 하든 그다음에 무슨 탄핵을 받든 전국이 소위 무장 해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먼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지금 대통령이 수사받는 상태에서 하야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수사를 빨리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시간이 필요해서 당장 검찰 수사에 응할 수가 없다. 서면 조사가 원칙이다. 대면 조사 횟수도 최소화해야 된다. 예? 선의의 한 일이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마음이 아파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검찰 수사도 역시 빠르게 받을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거는 좀 변호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선임을 받아서 하루 만에 자기가 이거를 준비할 시간이 조금 없기 때문에 이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할 시간을 자기는 가져야 되겠다 해서 변호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변호인의 입장을 갖고 제가 언급하기는 못하고요. 하여튼 근데 그게요,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 선임을 받아서 검토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전 그게 많이 우리가 전부 유영하 변호사의 그런 입장을 우리가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럼 청와대는 뭐 했냐는 거죠. 11월 4일 날 대국민 사과 때 검찰 조사 받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변호사 선임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변호인이 선임이 됐기 때문에 그건 변호인이 따르는 것이고요. 청와대 비서실에서 준비한 거는 저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어저께 우리의 국민적 감정에서는 정말 하루라도 빨리 좀 받았으면 좋겠다. 수사를 받아서, 진실이 빨리 명명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대해서는 저는 그 말씀에 찬동을 합니다. 근데 어제 변호인은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이 느끼는 민심과 변호인이 지금 말씀하는 그 말의 내용과 괴리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일각에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국민적 감정 문제가 아니고 최순실에 대한 이 기소가 이제 요번 주말까지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기소장에 박근혜 대통령 조사가 없으면 그게 빈칸으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검찰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건데 이게 단순히 감정적 차원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게 내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빈칸이 됐다 그래갖고 최순실을 기소 못합니까? 최순실을 기소 못하는 건 아니지만 기소하면 되잖아요. 기소하고 그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만약 정이 진짜 변호인 말씀대로 이것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아무래도 한 2, 3일 그 며칠 내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토요일 날 기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어떤 이유에 대해서도 기소가 되면 제 생각에는 아마 적어도 월요일까지는 아마 월요일인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주 중에는 아마 조사를 받을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때 진실이 밝혀지는 거하고 기소가 안 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것도 나중에 그 추가 기소하면 사유가 밝혀지면 추가 기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연결고리의 문제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며칠 사이에서 이게 뒤집어지고 사실이 아닌 거로 밝혀진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기소를 할 수가 없다. 만약 대통령 조사를 하지 않으면 최순실을 기소 못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소는 할 수 있다. 다른 걸로 걸어서 기소는 할 수 있고 앞에 2, 3일 후에 그것이 진실을 대통령이 밝힌다고 해서 이것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문제라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기소가 안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새누리당 이거 갈라집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저는 참 지금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족,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정말 못 사귄 이 두 가족이 전선을 일으키는 상태로 당분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갈 길은 하나는 분당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따리 싸갖고 나는 저 사람들은 못한다고 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제 생각엔 굉장히 엄동설안에 굉장히 쉽지 않다. 성공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분당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 뭐냐? 그건 전당대회를 치르든지 아니면 비대위를 구성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전대회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당원 단계에 따르면 당대표 임기가 2년 아닙니까? 근데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당원 단계에는 전당대회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6개월이 안 남았을 때는 비대위가 가능하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당원 단계 방법에 따라서 아마 이정현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지금 비박에서는 또 이게 다른 꼼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지도부가 전원 사퇴하고 그 전권을 위임받은 비대위원장이 위임을 받아서 당을 황골 탈퇴시키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확률은 어떻게 제일 높아요? 간단하게요. 저는 좀 비대위가 제일 확률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친박계 의원이시죠.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 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이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DUR님 나오시죠. 네, 송일국 씨. 저는 지금 병원과 약국에 나와 있는데요. 의사가 처방 전에, 약사가 조제 전에 중복되는 약,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DUR님.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 약을 더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제 실시간 확인은 물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3개월 동안 내가 먹은 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 약사뿐만 아니라 내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심이 2배 더 커진 거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DUR로 당신의 건강할 권리를 찾으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하만 일영분교를 찾았습니다. 재활용 컵 어항을 만드는 거예요? 재활용 컵 어항으로 착한 생각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탄유 씨. 앞으로도 열정타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예, 7시 40분 09초 지나고 있는데요. 수요일 아침입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지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30분 사이에 교통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고척교에서 목동교까지,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목동교, 철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이제는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정체가 되고요. 올림픽대로도 방화대교부터 가양대교, 여의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서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로가 올림픽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 강변북로도 밀립니다. 강변북로는 천호대교부터 잠실대교, 성수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도 양방향 늘었는데요. 성수동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부근에서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저희가 앞서 1부에서 잠시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죠. 유영하 변호사, 바로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와 법률지원단장을 지내신 분인데, 이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시간을 좀 더 줘야겠다, 서면 조사가 원칙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볼지 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법사위원장이셨죠. 그리고 역시 법조인이신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직접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그 유영하 변호사하고 연수원 동기세요? 네, 사법연수원 같은 동기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잘 아시겠네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왕래는 거의 없었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거 일단 아시고 모르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러면요. 그죠. 예.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를 종합해 보면 하여간 검찰에 대한 조사를 지금 당장은 받을 수 없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 아니에요. 예? 근데 검찰은 내일도 가능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예,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또 특검 조사까지도 수용하겠다라고 분명히 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대의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검찰 수사가 바로 목전에 있고 지금 19일, 20일 날까지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 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뭐 지금 받기가 좀 그렇다 어떻다라고 하는 건 시간 끌어보기다. 또 수사 방해하는 거다.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러한 자세는 너무 구차스럽고 비겁하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지금 청와대가 버티기 모드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지금 청와대 참모들, 민정수석까지 또 뭐 비서진들까지 다 동원해서 지금 사태에 대한 내용들 잘 알고 있을 테고, 또 여러 정황들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사전에 무슨 대응하는 준비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사자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런데 무슨 변론 준비 뭐 등등 이유로 이를 미룬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은 11월 4일 날 있었던 대통령의 두 번째 담화, 예? 그때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때 얘기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도 그렇게 그냥 말로만 해놓고 원래부터 이런 시나리오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통령의 전반적인 지금까지의 행동 방식이나 행태를 보면 신뢰감이 전혀 보내줄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잘못된 행태들을 보이고 있고요. 언동이 틀리고 또 과거에 뭐 대선 때 나왔던 발언이라든가 최근의 사태에 발언한 거라든가를 보면 전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예. 이런 과연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런 자세를 보여도 되는지, 그리고 너무 지금 한가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될 정도고요. 지금 국민들께서 너무나 성나게 분노를 갖고 계시고 충격이 그렇고,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특검 얘기 나오는데, 예? 아니, 네네. 특검 얘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유영화 변호사가 말이에요. 지금 일단은 변호사는 한 분 아니겠어요? 근데 유 변호사가 진두지휘하기보다는 사실상 최재경 민정수석이 대부분을 지휘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차동욱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최재경 민정수석 아래서 검찰이 최순실 수사를 제대로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얘기들은. 대통령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그 청와대 개편에 제일 먼저 비서실장보다도 더 먼저 한 것이 민정수석 선정 아니었습니까? 예. 그럴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다급한 모양인데요. 그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이나 경찰 등 사정기관을 그 진두지휘를 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이 이번 검찰 수사,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영향이 미칠 거라는 건 다 짐작하고 있고, 국민들이 그래서 검찰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 지금까지 행태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구조나 이를 볼 때 신뢰가 별로 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예. 국민들이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는 특검을 가야 되겠습니다만, 특검에서 또 검찰이 과연 제대로 했는가, 뭐 은폐나 또는 매우 그 잘못된 행태가 있었는가는 또 특검에서 밝혀질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그때 또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의원님이 보실 때 박 대통령한테 반드시 적용돼야 될 혐의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검사를 하면은요. 예. 지금 안종범, 정호성 또 등등의 여러 가지 진술이나 나온 정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에 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강제로 모집을 했다. 어떤 이해관계가 맞은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관여가 있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범이고 안종범 등은 종범입니다. 공범이고. 예, 뇌물죄가 제일 크지요.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출이니 이권 개입에도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또는 자기적이든 부자기적이든 충분히 그러한 범법 행위를 했다고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만일 그 정부 기관의 인사 문제도 최순실 씨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형법상 이제 어느 그 죄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실정법상 형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헌정을 크게 흔들어 놓고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전유권인데, 예. 그거를 다른 개인에게 맡겨버렸다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헌정 파괴행위죠. 근데 지금 특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국민의당은 특검 후보로 차동욱 전 검찰총장을 타진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특검은요, 그 흔들림 없는 백장도 필요하고요.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겠다라는 추상 같은 의지도 있고 끈질기게 물건들어지는 근성도 필요합니다. 저도 법조인이지만 이 법조인 울타리가 한우물이기 때문에 자칫 그런 개인적 인연관계나 예. 또 그런 조직의 인연 때문에 예. 흐물흐물할 수 있거든요. 예. 그로부터 벗어나서 아주 확고하게 예. 규명하고 또 추상 같은 예. 처리를 하겠다 이런 의지의 인물이 필요합니다. 예. 거기에 이제 최동욱 예. 전 검찰총장이 어떨지는 글쎄요, 제가 잘 예. 검토는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